로그 부등식 간단한 개념 설명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로그 부등식은 이제 방정식하고 다르게 조금 주의해야 될 게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 밑이 1보다 작거나 0보다 크면 감소함수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서 밑이 1보다 클 때는 증가하기 때문에 진수가 크면 그대로 x도 로그 값도 커지는 겁니다. 자, 근데 감소함수일 때는 이렇게 진수 부분이 커지면 오히려 로그 값은 어떻게 됩니까? 더 작아지죠, 그죠? 그래서 로그 방정식하고 로그 부등식의 풀이는 기본적으로 일단 밑을 같게 하거나 또는 뭐 같은 게 반복될 때 치환하거나, 그리고 여기 있죠, 뭐 밑도 미지수고 뭐 지수도 미지수면 양변을 오고치 한다. 자, 이게 풀이 방법은 똑같은데 요거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죠. 요거 하나가 밑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을 이제 바꿔서 조심해서 풀어야 된다. 요게 하나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가 함수일 때는, 즉 밑이 1보다 클 때는 부등호 방향을 고려 안 해도 돼요. 그냥 그대로 풀면 되는데,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마지막에 밑을 갖게 해서 요 진수를 풀 때 부등호 방향을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이제 요걸 풀 거 아닙니까? 그죠? 요거를 푼다면은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 두고 밑을 갖게 한 다음에 x1, x2를 비교할 때 마지막으로 풀 때 이렇게 부등호 방향을 바꿔야 된다. 언제? 밑이 1보다 작을 때. 요거 주의해서 풀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주의할 거 있죠. 다 풀고 나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밑조건, 진수조건 확인해야 된다. 요거 잊어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필수 이제 22회 1번 로그 2x 플러스 로그 2의 x-1은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나왔습니다. 먼저 밑조건 진수조건 따져보면, 그죠? 여기서는 이제 밑은 2니까 진수조건만 따져보면 0보다 큰 걸로 따지면 이렇게 나오죠. x는 1보다 크다.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놓고 이제 풀어봅시다. 자, 더하기니까, 그죠? 이렇게 만들고, 자, 그 다음에 1은 바로 요게 로그 2의 2 이렇게 되죠, 그죠? 1이. 그래서 요 진수를 바로 비교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x-1이 요 2보다, 여기서 이제 바로 요렇게 비교해서 바로 요렇게 가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뀝니다. 요렇게 그대로 풀면 됩니다. 풀면 요 2차 부등식 풀이에서 요렇게 되죠. 요렇게 되죠. 자, 이렇게 풀고 나서 자,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쵸? 밑조건 진수 조건에 맞춰봐야 된다. 그래서 이 밑조건 진수 조건에 의하면 x는 1보다 커야 되니까 뭐 간단합니다. 두 개 공통되는 부분 적으면 됩니다. 공통되는 부분. 자, 그래서 1보다 크거나 2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푸는 거죠. 자, 2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요건 이제 밑이 1보다 작은 거니까, 자, 여기서도 먼저 밑조건, 진수 조건 먼저 한번 따져볼게요. x-4, 0보다 크다, x-2, 0보다 크다. 그래서 여기 2번도 보면 먼저 이 조건이 붙습니다. x는 4보다 크다. 그죠? x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먼저 적어 놓으면 이제 실수가 적다 그랬죠, 항상.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문제를 이렇게 살펴보면, 요게 지금 2를 이렇게 올려놓고 푸는 게 서로 비교가 바로 되는구나. 눈에 보이죠,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요 2를 위로 올립니다. 그래서 로그 2분의 1에 x-4의 제곱, 로그 2분의 1에 x-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밑이 같으니까 두 개를 비교하면 됩니다. 자, 이 두 개를 이제 비교하면 되는 거죠. x-4의 제곱, x-2. 자, 이걸 비교하는데, 자, 밑이 1보다 작습니다.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그죠? 바뀌는 거 보이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서 요거 풀면 됩니다. 자, 요거는 그대로 2차 부등식 풀듯이 요렇게 풀어가서 3에서 6 요렇게 나오죠, 그죠? 이거는 이제 2차 부등식 풀이니까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해야 된다? 원래 밑조건 진수 조건에 맞춰야 된다. 그래서 진수 조건에 의해서 x가 4보다 크니까 두 개의 공통범위인 4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인 풀이죠. 자, 여기서 출발하는 거니까 이제 뭐 꼼꼼하게 이렇게 꼼꼼하게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자칫하면 실수하기 좋거든요. 시급 풀고 나서 그래도 기본 뭐 풀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조금만 이렇게 조심해서 풀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로그 부등식 부분은 이제 방정식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이제 문제가 많이 익숙하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필수예제 23번. 로그 2에 로그 2분의 x는 이제 1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1을 바꾸면 되죠. 1이 여기 써보면 로그 2에 로그 2분의 1의 x하고 로그 2에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1은 로그 2에 2니까 그죠? 자, 1 해놓고 이제 요 위에 거 요거 두 개만 비교하면 됩니다. 그죠? 자, 이때 비교해서는 지금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동호 방향 안 바뀝니다. 그죠? 2분의 1 x 그 다음에 부동호 방향 안 바뀌고 2 이래 되겠죠. 자, 2는 또 이렇게 되죠. 또 이제 비교하려면 2는 이제 밑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제곱, 그러니까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4분의 1. 2는 로그 2분의 1의 4분의 1. 자, 그럼 이거 두 개 비교할 때 이제 x하고 4분의 1 비교하는데 이번에는 밑이 1보다 작죠. 그래서 부동호 방향이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x는 4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밑조건 진수 조건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제 처음에 안 했는데 자, 뒤에라도 해봐야 되죠. 그죠? 자, 여기 보면 자, 보세요. 여기 x가 0보다 크죠? 그죠? x가 자, 그 다음에 이 전체식으로 보면 이 부분이 진수거든요. 이 부분이 진수. 그래서 로그 2분의 1의 x가 이렇게 0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럼 이제 0은 로그 2분의 1로 하면 1 이렇게 되죠. 그죠? 진수 자리에 1 오면 0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x는 1보다 작다. 자, 이런 조건이 생깁니다. 이런 조건이. 그러니까 밑조건 진수 조건에 의해서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생겨버려요. 밑조건 진수 조건.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밑조건 진수 조건, 여기서 이제 진수 조건이 되겠죠. 진수 조건에 의해서 처음부터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진수 조건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한 거는 4분의 1보다 크다. 이래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공통 범위인 4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의를 요합니다. 로그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항상 밑조건 진수 조건에 주의해서 풀어야 된다. 항상 밑조건 진수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풀어야 된다.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자, 이거는 이제 또 자주 본 모양이죠. 반복되는 꼴. 그죠? 로그 3분의 1 x3. 딱 보이죠? 로그 3분의 1의 x를 t로 두는 거. 얘는 이제 그럼 t제곱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두면 로그 3분의 1 x를 이렇게 t로 두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t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2는 0. 이렇게. 그래서 요거 뭐 2차 부등식 풀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자, 그러면 이게 로그 3분의 1의 x가 그죠?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입니다. 제일 쉽게 풀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이제 로그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 되는 거는 그죠? 3분의 1이니까 그냥 위에 3분의 1 적고 마이너스 2승 1에 적으면 됩니다. 이게 제일 간명하죠. 마이너스 2를 표현하는데 마이너스 1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이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적고 마이너스 1 적으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밑하고 진수하고 이게 숫자 같으면 항상 1 되는 거 알죠? 그죠? 그래서 의외로 쉽죠? 그죠? 요런 거 만드는 거. 요런 거 나와도 요렇게 바꾸는 거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마이너스 2는 다시 한번 마이너스 2는 3분의 1 3분의 1 그죠? 그 다음 마이너스 2 붙이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은 3분의 1 3분의 1 그 다음 마이너스 1 붙이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죠? 자, 그러면 x는 자,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부동호 방향 바뀌는 거 알죠? 3분의 1에 마이너스 1승 부동호 방향 바뀌고 3분의 1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1씩이니까 뒤집혀서 3 되고, 요거 뒤집혀서 이제 9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죠. 물론 여기서는 진수 조건 따져보면 x는 이제 0보다 크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답을 공통 부분 쓰면 그대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됐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왔습니다. 밑도 미지수고 지수도 미지수다. 자, 어떻게 푼다?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여기도 로그 취할 때 보면 여기가 밑이 2죠, 그죠? 그리고 8도 붙어 있고, 그래서 양변에 밑이 2인 로그를 이렇게 취해야 되겠죠? 양변에 밑이 2인 로그를 이렇게 취한다. 이렇게. 양변에 밑이 2인 로그를 취한다. 그러면 요 부분 또 앞으로 가는 거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뒤쪽 이렇게 써놓고, 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죠? 반복되죠? 이렇게. 그죠? 요거 로그 2x 로그 2x니까 전체 제곱이고, 요거는 뒤쪽에 2가 앞으로 온 거고 2의 8은 3이 되고, 이렇게 되면 또 치환이죠, 그죠? 그래서 로그 2x를 t로 놓고 이렇게 풀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로그 2x는 마이너스 1에서 3. 쓰는 거 쉽죠, 그죠? 마이너스 1은 그죠? 로그 2니까 2 하나 더 써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쓰면 됩니다. 그죠? 3은 로그 2에서 똑같죠? 2 하나 더 써주고 그 다음에 3 적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서 그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위에서 보면 진수 조건 봤을 때 그죠? 0보다 큰 거밖에 없죠, 그죠? 0보다 큰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수 조건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혹시나 이렇게 잘 이해 안 되면 한 번씩 되돌려서 그렇게 더 한번 들어봐요. 자, 그 다음에 연립부등식. 이건 오히려 뭐 이제 더 쉬워진 거예요. 더 쉬워진 거. 연립부등식. 로그, 그러니까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따로따로 풀어서 어떻게 됩니까? 공통부분 찾으면 되죠. 이거 풀고 이거 풀어서 공통부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도 뭐 문제 많이 풀어봤으니까, 연습 많이 했으니까 요거 따로 풀고 요거 따로 풀어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직접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풀 때 항상 뭐 조심해야 된다? 예, 밑조건, 진수조건 조심해야 된다. 밑조건, 진수조건. 여기 같은 경우에도 그죠? 밑조건, 진수조건 먼저 이렇게 잡아놨죠, 그죠? 이렇게 진수조건. 이렇게 해놓고 하면 실수가 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예, 필수 이제 27번.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이제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여기서 이제 모든 양수 x라고 했는데 여기 로그에 진수 조건 있죠. 그래서 이제 진수 조건 당연히 x 0보다 커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들어간 거고. 자, 그러면 반복됩니다, 그죠? 반복됩니다. 당연히 t로 놔야 되겠죠. 자, 로그 3분의 1의 x를 t로 둡니다. 자, 그럼 로그를 t로 두면 이 치환하면 범위를 생각하라 그랬는데 로그는 전범위라 그랬죠. 그래서 로그 3분의 1의 x를 t로 뒀을 때 이제 전범위이기 때문에 범위는 이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t로 치환하면 이렇게 되죠.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3 로그 3분의 1의 k는 0보다 크다. 자,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치환해서, 그죠? 자, 이렇게 치환했을 때 t가 전범위입니다. 그죠? 전범위. 자, 여기 전범위에서 이 식이 성립하려면, 자, 2차 식인데 전범위에서 2차 식이 항상 0보다 크려면, 자, 2차 함수는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최고창 플러스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요렇게 되죠. 그죠? 요렇게 되고, 항상 0보다 크다. 항상 0보다 크다라는 말은 항상 x축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요런 건데, 자, 그러면 2차 함수 같은 경우에 x축하고 만나야 실근이 나오죠, 그죠? 자, 근데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으면 x축하고 만나지 않으니까 얘는 허근 형태가 됩니다. 허근. 자, 허근은 어떻게 구하죠? 2차식에서, 그죠? 판별식 0보다 작다. 우리 쉽게 구하는 방법 알고 있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요 식에서
바로 판별시 0보다 작다 이용해서, 그리고 여기 이제 6t니까 짝수니까 이제 4분의 d 이용해서 b 다시 제곱, 그죠? 2 나눈 거 3, 6 2 나누면 3 되죠. 그래서 3제곱 b 다시 제곱 빼기 ac, a는 1이죠, 그죠? c는 요거니까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자, 요게 0보다 작다. 요거 바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바로. 자, 그럼 이제 로그 3분의 1의 k고 3을 옆으로 넘기면 되겠죠, 그죠? 요런 식으로. 요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부호 때문에 로그가 넘어갔네요, 그죠? 로그가 이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로그 3분의 1의 k가 3보다 크다. 알겠죠, 그죠?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로그 3분의 1의 k가 3보다 크다. 이렇게 된 거고, 3은 간단하죠? 3분의 1에 3승 하면 된다 그랬죠? 3분의 1에 3승이니까 27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k는 27분의 1 이렇게 돼 있는데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부동 방향 반대로 하는 거 알겠죠, 그죠? 이렇게 부동 방향 반대로. 자, 그래서 k는 27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제일 위에 보이죠? 여기 보면 진수 조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k가 로그의 요 진수 부분에 있죠. 그럼 k는 항상 0보다 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진수 조건에 k 0보다 크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한 27분의 1보다 작은 거랑 0보다 큰 거랑 두 개 공통 부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필수예제 28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계수가 로그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자,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알고 있죠, 그죠? 판별식 0보다 크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거는 이거 그대로 이렇게 풀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b 제곱 빼기 ac 해갖고 이 푸는 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죠, 그죠?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어떻게 보면 2차 방정식 그대로 뭐 되풀이하는 거랑 같기 때문에 많이 풀어봤죠, 그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정식 마지막 문제. 좀 복잡한 거 나왔네요, 그죠? 자, 글이 길수록 어떻다? 생각보다 쉬운 문제다. 자, 한번 봅시다.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라고 한다. 자, 2000년에 총 인구는 1000만이고 그때 65세 이상 인구는 50만 명이었다. 자, 그러면 총 인구는 0.3%씩 증가하고 총 인구는 0.3%씩 증가하고 65세 이상 인구는 4%씩 증가한다. 4%씩 증가한다. 그러면 처음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예측되는 시기는, 자, 이런 문제 있죠. 같은 비율로 계속 늘어가는 문제, 같은 비율로. 이런 걸 어떻게 푼다? 어떻게 푼다? 자, 처음을 1로 두고, 항상 얘기했습니다. 처음을 1로 두고 그 다음에 한번 실행하고 났을 때 남은 양, 남은 양. 그러니까 1회 실행 후에, 그죠? 한 번 실행 후에 남은 양. 여기에 n승한다. 요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같은 비율로 계속 반복되는 경우, 그러니까 처음을 1로 두고 한 번 실행한 후에 남은 양이 얼마냐, 거기에 이제 n승하면 되는 거예요. 식 만드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식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면, 자, 봅시다. 2000년에 총 인구가 1000만이란 거죠. 1000만. 총 인구가. 자, 여기서 이제 65세 이상은 50만입니다. 50만. 자, 그러면 여기서 딱 봤을 때 지금 65세 이상은 총 인구의 5%입니다. 그죠? 5%. 자, 5%인데 지금 보면 총 인구 증가는 0.3%씩 아주 조금씩 증가되고 노령 인구는 많이 증가되고 있죠. 그죠? 지금 4%씩 증가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전체의 20%가 될 때는 언제인가?
자, 그러면 총 인구는 0.3%씩 증가한다 그랬거든요. 자, 0.3%씩 증가하면, 자, 1월 기준으로 했을 때 0.3%씩 증가한다고 하면 얘는 이제 1.003이 됩니다. 알겠죠? 1.003. 그 다음에 4%씩 증가한다면 1월 기준으로 했을 때 4%씩 증가한다고 하면 얘는 이제 1.04가 됩니다. 1.04. 1.04. 그럼 다 됐습니다. 그럼 1.003의 n승. 자,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1.003의 n승. 그 다음에 65세 이상은 1.04의 n승.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나는데 첫 인구는 곱해줘야 되겠죠. 왜? 첫 인구는 이제 1000만에서 이제 시작되는 거니까 1000만에서 곱하기, 자, 이렇게 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은 첫 인구가 50만인데 이렇게 늘어간다는 거죠. 자, 늘어가는데, 자, 이 인구가 전체 인구의 몇 프로? 20% 이상. 자, 그러면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죠, 그죠? 그래서 전체 인구의, 다시 한번 쓸게요. 1000 곱하기 1.003의 이제 n승의 5분의 1, 그죠? 앞에 또 5분의 1 보다 얘가 1.04의 n승이 더 커지는 순간은 언제인가? 자, 요렇게 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렇게. 됐습니까? 이제 요거를 이제 풀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요거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여기 다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주어져 있죠, 요렇게. 로그 1.003, 1.04.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정해진 거랑 숫자가 같죠, 그죠?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이게 힌트입니다, 힌트. 그러니까 이게 거의 대부분 다 쓰여요. 이게 물론 약간 오해를 불러키기 위해서 뭐 안 쓰이는 것도 한두 개 넣을 때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 여기 있는 거를 힌트로 잡아서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풀어가는데 어떻게 푸느냐, 그죠? 먼저 앞에 거 이게 풀고, 자, 지수 부분에 m 있죠? 어떻게 한다? 양변에 로그 취한다. 양변에 로그 취한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양변에 로그 취해서 푸는 건데, 요거는 여기까지 하면,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마무리 해봅시다, 그러면. 자, 그러면 요게 지금 200입니다. 그죠? 200이고, 1000에다 5분의 1 했으니까 50을 했으면 얘가 얼마가 됩니까? 50이 넘어가면. 200 나누기 50 하면 4되죠? 그럼 요식을 다시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자, 그러면 4 곱하기 1.003의 n승, 그 다음에 1.04의 n승. 자, 요렇게 되겠죠. 요식 정리하면, 요렇게 정리하면, 요식 5분의 1하고 1000, 50, 바깥에 숫자만 정리하면, 자, 여기서 이제 양변에 로그를 취합니다. 그럼 이제 로그 4, 그 다음에 플러스, 그죠? n 로그 1.003, 그 다음에 이거 n 로그 1.04,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 n을 구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죠? 몇 년 후인가를 지금 살피기 위해서 이게 n이니까, 연도니까. 자, 그래서 여기 넘길게요. 이렇게 n 로그 1.003 빼기 로그 1.04. 자, 요거 넘겨서 정리하고 얘 이제 거꾸로 이제 반대편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로그 4 이렇게. 그죠? 마지막으로 이제 n, 요거 이제 계산하면 되죠. 이거는 실제로 계산해야 되니까 로그 1.003은 여기 있죠. 0.0013. 그 다음에 로그 1.04는 0.0170. 요거 넣어서 계산해야 되는 거죠. 자, 계산하면 이게 얼마가 되죠? 보이라요? 여기서 이제 0.0013 빼기 0.0170. 그 다음에 로그 4는 2로그 2죠. 로그 2니까 0.3010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0.602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n 넣어서 계산하면 이거 이제 넘겨서 계산하면 되겠죠. 자, 요까지 하면 거의 다 된 거죠. 자, 여기 마무리하면은 좀 요에 보면 조금 좀 계산은 좀 숫자는 좀 그렇게 이제 이쁜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한 38점 얼마 나오니까 실제로는 이제 38점 몇 년, 그러니까 39년째 돼야지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 식을 만들기만 하면 이 풀이는 뭐 계산이니까 그래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이렇게 꾸준히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문제는 항상 이렇게 처음을 1로 두고 그 다음에 한 번 실행 후에 남은 양에다가 n승을 해서 그렇게 해서 식을 만든다. 요거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의외로 복잡한 문제들도 좀 쉽게 풀려 나갑니다. 자, 이런 거는 밑에 것도 한 번쯤 해보세요. 한 번쯤.